491년 할아버지 장수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21대 국왕이 된 문자 명왕은 비교적 무난한 치세기를 보내기도 했으나 통치기간 도중 여러 똥을 싸면서 다소 무능력한 국왕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다음 22대 국왕이었던 장남 안장왕이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고구려의 사태기는 조금 더 일찍 접어들게 될 정도로 당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493년 예맥 쪽의 고대 왕조 국가이자 고구려와 백제에게는 조상뻘 되는 북부여가 고구려에 항복해오며 고구려의 영토가 늘어났으나 일각에서는 물길족의 침략으로 멸망해버린 부여 유민들이 고구려에 망명한 것이기 때문에 영토 확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들을 보면 할아버지 장수왕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남진 정책은 문자명왕 시기에 접어들며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졌는데 무엇보다 500년대로 접어들며 신라와는 수십 년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문자명왕 시기는 우연의 일치인지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무령왕이 재위하던 시기였고 신라 역시 지증왕이 등극하며 고구려와 백제에게 밀렸던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따라잡을 만큼 많이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국력이 비슷해져갔고 고구려도 옛날처럼 깡패짓 하기에는 백제와 신라의 국력이 많이 성장해 무조건 남진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백제에게 맞다이에서 밀려 한강 유역을 다시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백제와의 전투에서도 숱하게 패배하며 나중에는 백제를 국가로서 인정해주며 화친을 맺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문자명왕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북위에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들이 무수히 실려 있는데 이는 대외적인 정벌보다는 외교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조공을 한 기록을 가지고 더 이상 고구려 국뽕은 그만하자고 깎아내리거나 국가 간의 파워게임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공이라는 글자만 생각하면 속국이 바치는 곡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외교 사절단이 다른 나라에 방문해도 조공이라 기록하는 데다 조공이 무역의 개념으로서 통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대외관계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498년 문자명왕의 태자로 임명된 장남 흥하는 519년 문자명왕이 승하하자 다음 왕위를 물려받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2대 국왕 안장왕이 됩니다. 안장왕이 즉위하던 임기 초반에는 고구려의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음에 따라 국가가 정비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와 전투를 벌이며 승리하는 등 아버지 문자명왕 시절 겪었던 패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복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조 나라들과 조공하며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나라에게 왕으로서 책봉되는 등 외교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이후부터 기록이 없는데 재위한 지 12년째인 531년 승하하였고 안장왕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명왕의 차남이었던 보현이 다음 왕위에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3대 국왕 안원왕이 됩니다. 안원왕 치세기에는 이렇다 할 사건이 없이 무난하게 흘러간 시기였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홍수, 지진, 가뭄, 메뚜기 떼가 연달아 일어나며 자연재해로 나라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고구려는 후계자 문제로 인해 점점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원왕에게는 첫 번째 왕비인 정부인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중부인과 소부인이라 불리는 후비 2명을 더 들였고 이들은 각각 아들 1명씩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세력들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왕자로 옹립하여 장차 고구려 국왕으로 만들고자 한판 붙게 되는데 결과는 중부인 세력이 승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죽은 자만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구려 왕실의 위엄과 권위는 추락하였으며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국내 성파, 평양 성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성파는 고구려 초기 북방민족, 부역의 귀족들이고 평양 성파는 낙랑군, 대방군계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예로 고구려 장수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이미 지방 호족들의 다툼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글귀에 따라 고구려 내부는 장수왕 말기부터 터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왔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안원왕이 승하하자 중부인의 아들 평성이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4대 국왕 양원왕이 됩니다. 즉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기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귀족들은 스스로의 권력을 위해 평양성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등 나라꼴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북방에서는 돌궐이 등장하며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고구려 장군 고흐리 일반의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막아내었는데 기회를 엿보던 나제 연합군은 고구려 남쪽을 기습, 한강 일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신라는 진흥왕 치세기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 함경 남도까지 진격하였으며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했으나 수차례 패하는 등 대외 전쟁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으로는 돌궐의 위협과 남으로는 나제 연합군의 공격으로 맥을 못 추고 있었는데 여기에 고구려 지배계층의 내분으로 양원왕 치세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위 14년 차인 559년 승하하며 그의 아들 양성이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5대 국왕 평원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원왕 제위 시기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